追いつけないのか。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가 30년간 만든 로켓이 하늘에서 산산조각 나는 거리요. 그것도 2번이나. 2023년 3월, 2024년 2월. 일본 H3 로켓이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30년 개발, 4천억 엔 투자, 200명의 최고 엔지니어.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정확히 8개월 후 한국이 누리호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2년 개발, 절반의 예산, 완전 독자 기술로요. 저는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유토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우주추진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죠. 55세입니다. 도쿄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서 30년간 일본 로켓을 만들어 왔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예요. 1970년 오스미 위성이었죠. 중국보다 빨랐고 한국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우리는 선구자였어요. 하지만 2023년 3월 7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발사되었어요. H3 로켓 초도기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63m, 일본의 차세대 주력 로켓이었죠. 30년간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발사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야마모토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관제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죠. 3, 2, 1, 점화. 엔진이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로켓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조 로켓 점화 실패. 누군가 소리쳤어요. 화면을 보니 6개 보조 로켓 중 하나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로켓은 발사대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중단, 발사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초도 발사가 발사조차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30년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7일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1년 가까이 문제를 수정했어요. 보조 로켓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200번이 넘는 지상 시험을 했죠. 이번엔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저는 관제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였죠. 야마모토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다나카 상, 이번엔 괜찮을 겁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오전 9시 22분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어요. 보조 로켓 6개 모두 점화됐습니다. H3가 천천히 떠올랐죠. 관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성공이다. 드디어. 저도 박수를 쳤어요. 야마모토와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2분 39초 만에 끝났습니다. 2단 엔진 점화 실패. 화면 속 H3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2단 로켓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폭 명령. 관제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서 H3가 폭발했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퍼졌어요. 파편들이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번 연속 실패. 일본 우주개발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아침,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 일면이 모두 H3 실패였어요. 일본 우주 굴욕, 4천억 엔 허공으로 아시아 우주 경쟁 낙오.
제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다나카 박사님, 실패 원인이 뭡니까? 언제 다시 시도합니까? 일본이 뒤처진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JAXA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츠쿠바 본부 대회의실이었어요. 이사 20명이 모였습니다.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죠. 야마카와 히로시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H3 프로젝트를 재검토합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세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중단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4천억 엔을 썼고 계속하면 더 들어갑니다. 야마카와 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단은 없습니다. 일본이 우주에서 손을 떼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예요. 그때 다른 이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아시아 각국의 우주 발사 성공률이었습니다. 중국 95.2%, 인도 89.4%, 일본 72.3%, 한국 66.7%, 한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피식 웃었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겨우 3번 쏴서 2번 성공한 거잖아요. 샘플이 너무 적어요. 하지만 그 이사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한국은 다릅니다. 세 번째 발사가 완벽했어요. 모든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역사가 있어요. 그 50년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야마모토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 한국 누리호요. 화면엔 한국 로켓이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어요.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위성 궤도 진입.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영상을 봤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다나카 상, 이거 보세요. 야마모토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젊었습니다. 대부분 30대로 보였죠. 저 사람들 평균 나이가 35세래요. 뭐, 일본은 45세인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H3 실패 3개월 후, 저는 여전히 원인 분석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2단 엔진이 왜 점화되지 않았는지,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센서가 오작동한 건지, 매일 데이터를 들여다봤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야마모토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다나카 상, 큰일 났습니다. 뭔데? 한국이 4차 발사한대요. 다음 달에요. 4차?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3차 성공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확인된 겁니까?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식 발표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떴어요. 누리호 4차 발사 6월 11일 확정.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탑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상,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는 거요. 일본은 너무 신중해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잖아. 더 신중했어야 해. 아니요. 우리는 신중한 게 아니라 느린 겁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말이 맞다는 걸요. 2024년 6월 11일 오후 4시 한국 누리호 4차 발사일이었습니다. 저는 JAXA 관제실에 있었어요. 다른 엔지니어 10명도 함께였죠. 모두 큰 화면으로 한국 발사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였어요.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대에 서 있었어요. 높이 47.2m, H3보다 작았지만 날렵해 보였습니다. 10분 전입니다. 한국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관제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야마모토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성공할까요? 모르지. 보자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어요. 젊었습니다. 긴장했지만 자신감이 보였죠. 3, 2, 1, 점화. 누리호가 불을 뿜었습니다. 천천히 떠올랐어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정상 상승 중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엔진 정상. 속도 증가 중. 2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화면에서 1단이 떨어져 나갔어요. 깔끔했습니다. 페어링 분리 성공. 3분이 지났습니다. 2단 엔진 정상.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H3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2단 엔진 점화가 안 됐죠. 하지만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고도 300km 도달. 속도 초속 7.5km. 위성 분리 준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 한국 관제실이 폭발했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껴안고 울었습니다. JAXA 관제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야마모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들이 웃고 있었어요. 젊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걸요. 2024년 6월 12일 아침,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 TV, 인터넷이 모두 한국 얘기였어요. 한국, 세계 7번째 자력 우주발사국 등극. 누리호 완벽 성공. 일본 H3는 연속 실패. 아시아 우주경쟁. 판도 바뀌나. 저는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회사 가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한국이 대단하네. 일본은 2번이나 실패했잖아. 우리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러다 한국한테 다 따라잡히는 거 아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JAXA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야마카와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다나카 박사님. 앉았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보셨죠?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야마카와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책상 위 서류를 밀었습니다. 보고서였어요. 문부과학성에서 나왔습니다. H3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명령이에요. 재검토요? 예산 추가 지원이 어려울 거래요. 국민 여론이 나빠졌거든요. 실패한 로켓에 돈을 더 쏟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H3는 중단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30년을 투자했는데. 야마카와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한국은 12년 만에 해냈어요. 우리는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한국에 가보세요. 예, 직접 보고 오세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제가요? 박사님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30년 경력의 H3 수석 엔지니어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야마카와 이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나카 박사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패배가 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배울 기회를 놓치면 일본 우주 개발은 정말 끝나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1994년이었습니다. JAXA 젊은 엔지니어 시절 기술 교류로 왔었죠. 그때 한국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놀라웠어요. 넓고 깨끗하고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이 청소하고 자율주행 셔틀이 다니고 모든 게 디지털이었죠. 나리타 공항보다 나았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어요. 얼굴 인식으로 3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데 대형 화면이 있었어요. 누리호 성공 축하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7번째 우주발사국, 순수 국내 기술, 누리호의 기적.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표어로 화면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요. 무슨 일 하세요? 우주 쪽입니다. 운전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누리호 보셨죠? 대단하죠? 네. 일본도 잘하잖아요. 하야부사 같은 거요. 그치만 이번 누리호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완전 우리 기술이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넓고 깔끔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어요. 표지판이 모두 디지털이었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표시됐습니다. 30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빛났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찔렀어요. 한강이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죠. 도쿄보다 화려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2024년 6월 21일 아침 9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KTX로 1시간 거리였죠.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렸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쿄 마이너스 오사카 신칸센보다 부드러웠어요. 대전역에 내리니 연구원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연구원으로 향했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H3 실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 선배 나라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배움의 기회예요. 우리도 2차 때 실패했거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정문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부지가 넓었어요. 연구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8만 제곱미터요. 축구장 80개 정도예요. JAXA 츠쿠바 우주센터와 비슷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현대적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누리호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먼저 위성 시험동을 보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진공 챔버, 열진공 시험 장비, 진동 시험대,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두 국산입니까? 90% 이상이요. 일부 측정 장비만 독일제예요. 놀라웠습니다. JAXA도 외국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엔지니어 몇 명이 작업 중이었어요. 모두 젊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35세 정도요. 누리호 팀은 32세예요. 32세. H3 팀은 45세였습니다. 13살 차이였어요. 다음은 추진기관 시험동이었습니다. 거대한 엔진 시험대가 있었어요. 75톤급 액체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누리호 1단 엔진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교했습니다. 용접 부위가 깔끔했어요. 배관 배치가 효율적이었습니다. 완전 독자 기술입니까? 네. 10년간 개발했어요. 300번 넘게 연소 시험했습니다. 300번. H3 엔진은 150번 시험했어요. 절반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배웠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은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속도를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연구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엔지니어들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5차 발사 때는 페이로드를 2톤으로 늘려야 해. 그러려면 2단 엔진 개선이 필요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JAXA 식당은 조용해요. 다들 점심 먹고 쉬거든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누리호를 사랑해요. 자식 같거든요. 자식이요? 네. 10년 동안 키웠으니까요. 밤샘도 많이 했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H3도 우리 꿈이었는데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나로우주센터로 갔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이었어요. 대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센터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지었습니까? 발사체가 남쪽으로 날아가야 안전하거든요. 바다 위로 가니까요. 합리적이었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누리호가 떠난 자리였습니다. 4차 발사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네. 10일 전이에요. 발사대에 올라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H3도 이런 곳에서 떠났었죠. 하지만 H3는 실패했고 누리호는 성공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김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비결이요? 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30년 했는데 실패했어요. 당신들은 12년 만에 성공했죠. 김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간절함 아닐까요? 간절함? 네. 우리는 간절했어요. 독자 기술이 꼭 필요했거든요. 러시아가 나로호 때 기술을 안 줬어요. 블랙박스로 막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H-IIA도 있고 H-IIB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은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잃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고흥시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김민준이 소주를 권했습니다.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네. H3 다시 시도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요. 아깝네요. H3는 좋은 로켓이에요. 설계도 보니까 훌륭했어요. 보셨어요? 네. 공개 자료요. 일본은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제 생각에는요. 네. H3가 실패한 건 로켓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시스템이요. 일본은 너무 커요. 조직이 크고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책임지는지 모호해요. 한국은 작아요. 조직도 작고 결정도 빨라요. 문제 생기면 바로 모여서 해결해요. 실패해도 빨리 다시 시도해요. 그 말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맞았어요. H3는 너무 많은 조직이 관여했습니다. JAXA, 미쓰비시중공업, 방위성, 문부과학성, 의사결정에 몇 달씩 걸렸어요.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고 몇 개 기업이 협력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김민준이 웃었어요. 뭐려? 우리가 일본한테 배운 게 훨씬 많아요. H-IIA 자료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래도 넘어섰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정직에도 위성도 못 쏴요. 일본은 하잖아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한국이 정직에도도 할 거라는 걸요. 2024년 6월 25일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낡아 보였어요. 한국 공항과 비교되었습니다. JAXA로 복귀했어요. 야마카와 이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40페이지였습니다. 이사장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습니까? 네. 제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다나카 박사님 솔직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한국과 일본, 누가 앞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경력, JAXA 수석 엔지니어, 일본 우주개발의 자존심.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앞섭니다. 적어도 발사체 분야에서는요.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듣고 보니 충격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창밖을 봤어요. 다나카 박사님,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속도요. 속도? 한국은 빨라요. 실패해도 빨리 다시 시도해요. 우리는 너무 느려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H3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해요.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젊은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안 하면 일본은 끝입니다. 2024년 7월 JAXA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3 프로젝트 재구조화가 발표됐어요. 조직을 30% 줄였습니다. 의사결정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어요.
그리고 30대 엔지니어 20명을 핵심팀에 영입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식을 도입했어요. 매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를 즉시 공유하고 빠르게 해결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다나카 부장님, 이거 시도해도 될까요?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정말요? 그래. 실패해서 배우는 게 있어. 달라졌습니다. 9월, 일본 언론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NHK 다큐멘터리 팀이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저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어요. 앞질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발사체 기술, 조직 속도, 엔지니어 열정, 모든 면에서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일본 우주개발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배움에는 스승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을 스승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적어도 발사체에서는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본 자존심 버렸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한국한테 배운다니 부끄럽다. 아니야, 이게 진짜 용기야. 찬반이 갈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우주 협력의 미래였죠. 다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5개월 만이었어요. 심포지엄장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NASA, 유럽 ESA, 인도 ISRO, 중국 CNSA, 한국이 주최국이었어요.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참가국이었는데 이제 주최국이 됐어요. 김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H3는 어떻게 됐어요? 재설계 중입니다. 2025년 말에 다시 시도할 예정이에요. 잘 됐네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심포지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했어요. 우주개발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국이 5차 누리호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목표는 2톤급 위성 발사였어요. NASA가 한국과 달 탐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ESA가 한국 발사체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JAXA의 다나카 유토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H3가 실패했을 때도 한국은 아직 멀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 뒤처진다는 걸요. 일본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속도, 열정, 간절함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H3는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국과 함께 날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멋진 연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옆 테이블에 NASA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어요. 다나카 박사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NASA도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특히 비용 효율성이요. 누리호는 개발비가 2조 원이에요. 우리 SLS는 30조 원 넘게 들었죠. 15배 차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성능은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효율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전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김민준이 옆에 섰어요.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끊었어요. 저도요. 누리호 개발하면서 건강 챙겨야 했거든요. 함께 야경을 봤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네. 그때 박사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한국에 오기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솔직히 싫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요? 지금은 고마워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주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김민준이 웃었어요. 우리도 일본한테 배웠어요. H-IIA 자료, JAXA 논문, 다나카 박사님 같은 선배들의 경험. 다 도움이 됐어요. 이제 역할이 바뀐 거네요. 아니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H3-3호기 발사일이었습니다. H3 첫 실패로부터 2년 8개월, 두 번째 실패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관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옆에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30명도 함께였죠. 10분 전입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1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간절함, 속도, 협력. 3, 2, 1, 점화. H3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힘차게. 정상 상승.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관제실에 환호가 터졌어요. 위성 궤도 진입. 성공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야마모토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해냈어요. 다나카 부장님. 젊은 엔지니어들이 달려와 껴안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김민준에게서였어요. 축하합니다. 다나카 박사님. H3 성공 소식 들었어요.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 함께 우주로 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H3를 살렸어요. 함께 가요. 2026년 1월 도쿄에서 한일 우주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JAX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어요. 주제는 아시아달 탐사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일본 측 대표로 참석했어요. 김민준은 한국 측 대표였습니다.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동으로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2035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내기로요. 일본의 탐사 기술과
한국의 발사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다나카 박사님, 3년 전 H3 실패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땐 혼자 싸웠어요. 지금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그들에게 배웠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후회는 없습니까? 일본이 선두를 놓쳤는데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한국 덕분에 일본이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민중과 커피를 마셨어요. 다나카 박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자존심 강한 일본 엔지니어였는데 지금은 열린 마음의 협력자예요. 당신들이 저를 바꿨어요. 아니에요. 박사님 스스로 바뀐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 박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한국은 왜 우리를 도와줬어요? 경쟁자인데요. 김민준이 웃었어요. 우주는 너무 넓어요. 혼자 가기엔요.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2026년 6월 11일 누리호 4차 발사 2주년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초대했어요. 기념식에 참석해달라고요. 나로우주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2년 전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꿈이었고 이제는 아시아의 희망입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일 우주협력에 기여하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 JAXA 다나카 유토 박사님입니다.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놀랐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은 용기 있게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메달을 주었어요. 한일 우주협력 공로상이었습니다. 저는 메달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공이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청중이 박수쳤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누리호가 완벽하게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죠.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고 일본이 다시 일어섰어요. H3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달로 갑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김민중과 악수했어요. 고맙습니다. 뭐려? 박사님이 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너머 우주가 있었어요. 2년 전 저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넘어서고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요. 혼자 가기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